자, 여러분, 오늘 비트코인이 64K를 지키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64K 아래로 갔을 때는 기회가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64K가 깨지면 조정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정말 조정이 시작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기준이 다르죠. 제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가격이 지금은 63.69K인데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이 가격을 저만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CME 선물 거래소에서 이 가격이 지금 기준이 되고 있죠. 지금 6월 12일과 이 6월 15일의 시가 안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시간 봉을 보더라도 해당 가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아래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게다가 2024년에 ETF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던 이 시기에서도 이 가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변동성을 보여주다가 올라탔습니다. 결국 이 자리는 사람들이 모두 보는 자리이고 가장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이 가격을 지켜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임혁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뭐 이따가 다 보시고 나서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해도 좋으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봉부터 보도록 하시죠.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 뭐라 말씀드렸죠? 63.69K. 많은 분들은 차트를 볼 때 이런 64K, 63K 이런 단순한 숫자만 봅니다. 64K가 깨졌네. 63K를 버텨줬네. 이런 둥근 숫자만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죠. 저는 항상 시장이 실제로 반응했던 가격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게 바로 지금 63.69K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지금 63.69K가 이전에 저항이 나왔던 자리들과 맞물려 있는 구간이고 이번에 아래 꼬리가 심하게 달리면서 이렇게 올라왔던 이 종가, 이 시가, 딱 이 부분이 63.69K입니다. 괜히 이 자리에서 만들어졌을까요? 자, 그럼 여기서 CME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평소에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CME 갭, 갭을 메우러 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저는 오늘 갭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대부분이 놓치고 있는 이 기준 하나를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자, 먼저 CME가 뭔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CME는 미국 시카고 선물 거래소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시장은 지금도 열려 있고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거래를 할 수 있죠. 근데 CME 선물 시장은 다릅니다. 주말에는 거래를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에 시장이 끝나고 월요일에 다시 시작할 때 그 사이에 현물 가격이 움직여버리면 그게 가격이 비어있는 구간 CME 갭으로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CME 갭이 바로 이 구간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갭은 언젠가 메우러 간다. 이번에도 갭을 메우러 갈 것이다. 물론 이 관점이 맞죠, 대부분. 맞는데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갭이 생겼다는 사실보다 어디에서 갭이 생겼느냐.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이번 갭은 6월 12일 종가 63.69K 그리고 6월 15일 시가 이 65.4K 안에서 발생됐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CME 선물 시장도 이 가격들을 하나의 기준으로 잡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보통 갭을 메우러 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하지만 저는 갭을 메우더라도 어디서 지지를 받느냐 이걸 더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만약 가격이 뭐 지금 현물 기준으로는 64.3K 안에서 머물러 있는데 64K 아래로 잠깐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이 가격을 버텨주면서 뭐 종가상으로 계속해서 버텨준다면 저는 그 움직임을 하락의 시작이 아니라 오히려 눌림목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시장은 단순히 현물 시장 차트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고 CME 선물 시장도 같은 가격대를 기준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조금 더 재미있는 사실이 있죠. 사실 이런 모습은 처음이 아니긴 합니다. 뭐 일봉 상황으로 보기보다는 주봉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일단 여러분들 차트는 현재만 보면 절대 안 되죠. 과거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걸 봐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시장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도 보시게 되면 과거에 CME 선물 거래소에서 이 갭이 주봉 상황에서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갭이 메워졌는지 이걸 보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더 중요하게 보는 건 갭의 시가를 언제 회복했느냐. 자, 한번 보시면 가격이 갭 아래에서 계속 흔들렸습니다. 계속해서 밀리면서
위로 올라가는 것 같다가도 계속해서 밀렸고 투자자들을 계속해서 불안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갭의 시가를 올라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전처럼 무너지지 않고 올라갔었는데 오히려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강한 상승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시장도 비슷한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 단봉으로 인해 가지고 CME 갭 이런 빈 공간이 발생한 건 아니긴 하지만 결국 일봉 상황에서도 이 CME 갭은 결국에 흔들면서 회복합니다. 자, 여기서도 갭이 발생했던 구간에서 밀렸다가 올라타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였는데 7월 2일에 종가와 7월 6일에 시가, 약 여기가 7월 6일인데요. 이 구간에 대해서 갭을 한번 메꾼 다음에 위로 향했다라는 것은 이 갭을 또다시 체크를 하러 갔다는 것은 흔들면서 올라가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중요한 건 이걸 터치를 했냐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이 밑에서 버텨줬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가격을 시장에서 계속해서 지켜주는 동안에는 시장의 구조 자체가 반등해서 상승, 뭐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완성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상 더 중요한 건 이게 4시간 봉하고도 맞물려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4시간 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현물 차트인데요. 사실 저는 여기부터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63.69K라는 이 가격이 이번에는 기술적으로도 같은 의미를 갖기 때문이죠. 여기 한번 보실까요? 제가 계속해서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던 4시간 봉상의 FBG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반등이 나왔던 이 시작점이다. 상단을 돌파하면은 우리가 조정이 여기서 마무리가 됐다. 거의 100% 확신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탈될 수는 있더라도 지금 이 구간들이 겹쳐 있는 자리가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차트에서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디일까요? 기준이 하나만 있는 자리일까요? 아니면 두 개, 세 개 동시에 겹쳐 있는 이런 자리일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지금 이 구간이 딱 그렇다는 거죠. 일봉에서도 가장 중요한 종가 기준, CME 갭이 시작됐던 그 기준, 그리고 4시간 봉상에서 이 중단부, 이 63.65K와 마주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세 가지가 겹쳐 있는 자리입니다. 서로 다른 차트가 전부 같은 가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에요. 64K 아래로 잠깐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건 원래 한 번에 올라가는 법이 없죠. 중간에 흔들고 겁을 주고 손절도 만들면서 올라갑니다. 근데 이 과정이 여기서 4시간 봉상의 내부 유동성을 흡수했던 자리라는 거죠. 저는 이 흔들림을 다시 한번 나오게 된다면 하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음 상승을 준비하기 위한 마지막 눌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제가 스터디 방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분명 어저께 말씀을 드렸던 건 이 4시간 봉상의 FBG 상단을 도전해주고 해당 자리에서 제가 딱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러면서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던 이 TPO, 이 거래가 많이 되었던 이 가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거죠. 물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건 CME 선물거래소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같이 겹쳐 있는 자리들, 이런 자리들은 결국에 회복을 보여주거나 돌파를 보여주기 시작한다면 사람들의 심리는 올라가겠다는 그런 심리로 작용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진입가, 익절가, 손절가 모두 말씀을 드린 거죠. 자, 제가 무조건 100% 타점이다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기 때문에 손절 기준도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저는 가격을 맞추려고 수익이 난다는 걸 맞추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기준이 겹치는 자리에서 기다리는 사람이고 그 자리가 왔을 때는 타점을 잡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도 이런 기준이 들어서는 자리는 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내일 영상을 올려드리기 전에 이 기준이 맞는 자리가 또다시 오겠죠. 그 기준은 제가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제가 타점을 잡아서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딱 많기 때문에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이 스터디방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주봉 하나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단기 차트, 뭐 일봉 차트나 4시간 봉 차트, 1시간 봉 차트 모두 중요합니다. 근데 결국 시장의 방향은 주봉이 결정하죠. 그래서 지금 이 주봉을 보면 저는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조정이 나오더라도 여전히 중요한 가격 위에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가격이 63.69K입니다. 일봉에서도 이 가격이 중요했고 CME에서도 이 가격이 중요했고 4시간 봉상에서도 중요했고 그런데 주봉으로 확대해서 보더라도 결국 이 가격이 시장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죠.
자, 물론 저점의 차이는 있더라도 해당 구간, 물론 가장 중요한 가격은 66K 이 수준이긴 한데 결국에 시장에서 맞물려 있는 자리에서 반응이 위로 한 번씩 나오고 이게 저항으로 바뀌는 순간 밀렸고 여기서도 막혀 있었던 그 구간이기 때문에 모든 게 겹쳐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상승장 반등장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건 하루 만에 만들어지지 않죠. 계속 흔듭니다. 흔들고 겁을 주고 매도 물량을 받아낸 뒤에 비로소 위로 발산합니다. 저는 지금 시장이 그 과정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고 단기적으로 64K 아래가 잠깐은 내려오더라도 63.69K를 계속해서 지켜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오히려 그 구간을 계속해서 롱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물론 반대로 이 기준이 무너진다면 주봉 상황에서 이 구간을 이탈하는 음봉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관점이 무조건 폭락이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롱을 보는 것보다 단기적으로 숏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물론 단기적으로죠. 단기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아래로 향하든 위로 향하든 이런 수익을 좀 챙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예측보다 기준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63.69K라는 그 기준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봉 상황에서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이 CM이 갭에서 발생했던 이 가격이라는 거. 근데 이 가격은 4시간 봉상의 FBG와 마주쳐 있는 구간인데 결국에 주봉 상황에서도 이 구간을 기점으로 한 최근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64K 중요합니다. 63K 다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자리에서는 63.69K를 지켜주는지 못 지켜주는지에 따라서 향후 방향성이 위로 강하게 발산될지 또는 밑으로 잠깐 흔들렸다가 올라갈지가 결정된다는 거. 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은 많으실 겁니다. 왜? 지금 상황에서는 변동성이 작은 상황에서 내가 어디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런 게 어려우시다 보니까 제가 영상에서도 타점은 다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이렇게 관점들 나왔을 때 타점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